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M&L 속보입니다. 2021년도 청년 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 패키지 모집 공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뭐 항상 그게 이제 맞지는 않죠. 어쨌든 1월 18일쯤이면은 작년도 대비해서 하루 정도 늦게 나온 건데요. 뭐 어쨌든 뭐 늘 같은 시기에 공고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도 청성사를 준비를 하셨었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라고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사업 계획서 잘 써서 내시면 되고요. 올해 조금 달라진 부분이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올해 처음으로 청창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은 오늘 그 내면의 속보에서 간단하게 분석한 내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모집 공고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원래는 청창사 홈페이지에서도 같이 띄운다고 했는데 아직은 제가 이거를 발견했을 때까지는 청창사에서 딱히 뭐 나온 건 없었고요. 지금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보이시는 링크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제가 따로 이제 QR을 뽑아놨거든요. 이 QR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셔도 이 모집 공고로 바로 이어집니다. 제목은 2021년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11기 입교생 모집이고요. 뭐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모집 공고부터 사업계획서 서식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대략적인 지원 내용을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규 과정, 그 다음에 추가 과정으로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 이제 신청 대상은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대표자, 혹은 이제 청창사 졸업 예정인 창업기업 대표자는 이제 추가 과정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지원 한도는 총 1억 원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조금 특이한 점을 보면은, 우선 선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건 뭐 작년에도 있었는데, 좀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본교, 안산이 여기가 본교인데, 본교에서 만약에 4차 산업 분야의 제조 혁신 쪽, 혹은 소재 부품 장비 쪽이면 우리가 우선 선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제 어드밴티지를 주겠다 뭐 이런 거고요. 서울 청창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진출, 유망 사업화 아이템, 뭐 ICT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역도 그 각각의 특색에 맞게 이제 뭔가를 한다 그랬는데요. 각각의 지역에서 어느 쪽을 우선 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참고 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왕 낼 거면은 조금 우선 선발을 한다는데 들어가면 조금 어드밴테이지는 있겠죠.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청창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입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100%는 아니더라도 거기 가끔씩 가가지고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모집 인원은 1065명이에요. 작년에 1035명이어서 30명 정도가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지원을 하는 거는 뭐 4개 권역 내 청창사 중 한 곳만 신청 가능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어쨌든 한 번밖에 지원 안 된다. 한 번에 뭐 두세 군데 같이 낼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종 선정자 같은 경우에는 그 우대라고 돼 있는데 일단 입소자와 준입소자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실제로 그 청년 창업 사관학교 안에 창업 공간에 입주를 하는 기업과 창업 공간은 이미 다른 데 있지만은 거기에 준 입소라 그래서 입주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별도의 그 기준에 따라서 공동 공간에 주 1회 이상 출근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은 주 1회 이상 출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언뜻 생각하면 1년에 뭐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52주, 52번? 뭐 그냥 뭐 어쨌든 1억 원이라는 지원 자금을 받는데 그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일주일에 그 토요일, 일요일 제끼고 월화수목 금액 일과 시간에 하루를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 거주하시는데 저 지방 쪽 어디 뭐 충청도나 이런 데까지 간다 그러면은 하루가 고스란히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비대면으로 해서 조금 낫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 항상 그렇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원 자격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뭐 공통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신청 제외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죠. 자, 요게 이제 조금 그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신청 제외 대상, 뭐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어요. 왜냐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그 뭐냐 그
저 뭐지? 그 업종 자체가 안 되는 뭐 부동산이나 무슨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유흥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쪽에 해당하시는 분이 청창사에 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이제 신청 제외 대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중복수혜 관련 얘기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과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는데요. 만 39세 이하인 자. 자, 요게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작년에는 만 39세 이하가 아니고 만 39세 이하는 맞는데 기술 쪽 베이스인 사람이 만약에 엔지니어 출신의 사람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49세 이하까지 봐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39세에서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국가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개념, 만 39세 이하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뭐 백그라운드가 기술이고 뭐고 하다고 그러더라도 39세가 넘어가서 40세 이후부터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자격 기준일이 뭐 공고일 기준 3년 창업 이내인데 여기 그러니까 2018년 1월 19일 이후에 창업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창업을 2018년 1월 18일에 창업을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2018년 1월 20일에 했다 그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전제 조건이 안 나와 있는데 공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원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안 돼요. 사실은 이미 공고일 기준의 창업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오늘 시점에서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냥 예비 창업자로 편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괜히 나중에 예창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상실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추가 과정이 있는데, 요게 이제 되게 매력적이죠. 사실 청창사가 뭐 지원 금액이나 이런 거 초창패랑 비슷하고,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창업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이런 건 사관학교에서 되게 빡센데도 청창사에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청창사를 졸업하고 3기 미만, 그러니까 11기니까 8, 9, 10기의 대표자들은 졸업한 다음에, 다시 지원을 해서 1년 정도 추가 과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또 1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 예창패, 초창패, 디딤돌 이렇게 이어가는데 여기는 예창패, 청창사, 그 다음에 디딤돌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데 신청자에 대한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차 모집 때 이번에 여러분이 만 39세라 그래서 어떻게든 막차를 타서 청창사에 들어가면은 내년도에 끝나고 나서 우수 성과를 받았다고 했을 때 추가 과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39세가 넘어가도. 그러니까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는 뭐 이제 뭐 현재 기업의 대표자라고 해서 뭐 최대 주주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이거야 말 그대로 회사의 소유자를 따지는 거니까 당연히 지켜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청창사를 지원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데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아마 제가 이 방송을 지금 하고 나서도 아마 댓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릴 것 같은데 실제로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거는 관련 부처에 문의하는 게 제일 확실하죠. 왜냐면 제가 안 된다 그래도 그쪽에서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제가 된다 그래도 그쪽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일단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일단 첫 번째,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중앙부처나 중기부의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 즉 뭐냐? 겹치진 않는데 여러분이 청창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초창패가 뜨거나 다른 어떤 괜찮은 창업 지원 사업이 떠서 여기에 내고 싶다 그러면 신청은 된다는 거예요. 신청은 되는데 어쨌든 선정이 됐을 때 여러분은 그 신청돼서 선정된 것 중에 한 개만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다 내세요. 일단 다 내시고 그 중에서 이제 다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다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 중에 뭔가가 하나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거 하시면 되는 거고 두 개가 됐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한테 이론적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경우 있죠. 하나는 됐는데 요거는 될락말락한데 이게 더 혜택이 좋아 보인다. 그건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죠.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받으시면 되고 이제 이거라도 받는 게 안전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하시면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거 실제로 안 읽어보시고 그냥 지나가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초창패나 예창패죠. 이걸 통해서 지원받은 자나 기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자, 불가입니다. 불가예요, 불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되는 거는 뭐냐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수행 완료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 수행 완료자의 정의가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이 수행 완료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2021년 5월 7일 이전까지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작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 추경을 하신 분들이 협약 종료일이 3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비 창업 패키지 제일 마지막으로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3월 31일에 끝난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청창사에 지원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창사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따지면 사실 작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 추경 이후로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 아직 하고 있는 분들은 싹 다 합쳐가지고 모두 여기 지원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초창패는 안 돼요. 초창패는 이런 예창 다음 단계로서 청창사랑 같은 레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받으면 이거 못 받고 이거 받으면 이거 못 받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타 중앙부처에 뭐 비슷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2021년 5월 7일에 끝난다면은 신청은 가능하다. 신청 가능하다는 건 평가까지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선정이 되면은 안정적으로 예창패를 끝내고 이제 청창사로 갈아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작년도에 예창패 수행했던 사람들, 재작년도에 예창패 했던 사람들, 그 전에 예창패 했던 사람들 중에 청창사나 초창패를 못했던 사람들이면은 싹 다 여기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예창패 수행을 안 했지만은 이번에 이제 3년 미만 기업으로 청창사를 받아야 된다 그럼 싹 다 지원한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경쟁률이 정말 높아진다. 허들도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 계획서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많이 신경 써서 써야 된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창업 지원 사업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여기 지금 보면 1번부터 이제 17번까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적혀 있는 것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했다. 어느 하나라도 했다 그럼 청창사 지원이 안 돼요. 저는 이런 요소인데 이렇게 했는데 안 될까요? 근데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어거지로 해가지고 되는 방법을 찾아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저는 그런 꼼수로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락 같은 희망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주관기관에 한번 문의를 해보고 거기에서 답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냈는데 되던데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이거 나중에 걸리면 환수예요. 그 나중에 형사처벌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구체적인 사업 일정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대략적으로 21일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서류 심사가 돼 있는데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AI 영상 인터뷰라는 게 있습니다. 2월 9일부터 15일 3시까지 참가자에 한해서 근데 이게 뭐냐면 가점을 부여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게 뭔지는 사실 저도 모르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 이제 서류 심사 결과 나오고 발표 심사 나오고 결과 발표 이렇게 나오겠죠. 대략 이런 순서로 가게 되면은 서류 심사 결과까지는 어차피 예창패나 초창패는 3월 달에 뜨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서류 심사 결과까지는 뭐 크게 결과에 떨어졌으면 그냥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 발표 심사 중에 아마 초창패가 런칭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냐 없냐를 보시는데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그 페이지에서 제가 미처 얘기를 못했던 게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창업 지원 사업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디딤돌하고 같이 못하냐 그러는데 그게 서류상으로 돼요. 왜냐면은 디딤돌은 창업 지원 사업이라기보다는 R&D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도 다르고 지향점도 다릅니다. 그리고 규정상으로 여기랑 같이 해도 되게끔 돼 있어요. 다만 제 경험상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창사와 디딤돌을 같이 했던 사례는 정말 적습니다. 왜냐하면 성향도 다르고 한 명이 그걸 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이 안 되더라고요, 보통. 근데 어쨌든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AI 영상 인터뷰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는데 뭐 일단 취지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나와는 있죠. 뭐 청년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 및 사업화 역량 분석을 통해서 국가 시책인 청년기술 창업 지원 사업화 지원 사업 고도화 말 써놨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도대체 그냥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비대면 중심으로 가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쌈박한 거 넣어보자 그래서 뭐 누군가가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좀 테스트 베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점도 1점도 아니고 0.3점이잖아요. 한 40분 내외 정도 소요한다 그러는데요. 뭐 조언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역량 분석이고 이제
영상 인터뷰라는 걸 통해서 서면 평가에다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하겠다는 거니까 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만약에 자격 요건이 된다면 사실 이게 달아서 안내 자료 별첨이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거 자격 요건 돼서 신청할 수 있으면 그래도 뭐 0.3점도 크니까 한번 신청해서 받아보세요. 뭐 요거는 뭐 저도 뭐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문의사항입니다. 문의사항에 관련된 거는 역시 주관기관에 직접 하는 게 가장 확실하죠. 뭐, 제가 그랬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제가 이 정도까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그 상황을 아니까 그냥 이해를 하시는데 보통 저한테 끝까지 댓글로 물어보시거나 막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딱 이유가 하나예요. 애매하거든. 애매한데 받고 싶거든. 안 될 것 같은데 받고 싶거든. 보통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거는 그 안 될 것 같은데 받고 싶고 애매한데 받고 싶으면 그냥 직접 전화를 하세요. 주관기관에. 거기에서 정답을 알려줄 거예요. 그 제가 된다고 했는데 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혹은 제가 안 된다 그랬는데 전화 오니까 되더라. 그럴 수도 있는 거라서 보통 그렇게 정말 정말 애매한 상황인 분들은 그냥 말씀드렸듯이 그 뭐냐 주관기관에 직접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지원하시려는 곳에 이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기획서 특강이 작년에 없었어요. 작년에 제가 청창사 이후에 예차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올해는 어쨌든 뭐 채널 M&A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 또 청창사에 대한 니즈가 우리 제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청창사 사업기획서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회원 채널 멤버십 대상으로 이미 2개는 오픈이 됐고요. 이거 이제 일반 공개되는 게 이제 다음 주쯤 돼요. 그 전까지 이제 여러분 스스로 좀 청창서 준비 같은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급하신 분들은 뭐 멤버십을 보시든 다른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우리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미리 특강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어떻게든 정보를 입수를 하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대충 이 정도고요. 뭐 지금 사업계획서 자체는 초기 창업 패키지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7페이지 내외,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8페이지 내외라서 3페이지가 많은데 뒤에 패러그래프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그게 막 이렇게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컨텐츠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창패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접근 방식은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사실은 예창패나 초창패 사업계획서는 작년에 끝장을 냈어요. 작년에 완전히 정리를 해서 일단락을 지었고 올해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까 했는데 사실 그다지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미 컨텐츠가 한번 올라와 있고 누군가 보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보실 분들은 그거 보고 참고를 하시고 올해 이제 사업계획서 특강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구석구석에 이제 이런 아이템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쓴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아이템을 이해하고 해석한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좀 단계별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진짜 강좌다운 강좌를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지금 제가 항상 그날 올린다 그래 놓고서는 이게 준비가 잘 안 돼요. 스토리를 좀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쓰거나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님께서는 제 별도로 그 스트리밍 그 상담소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담소 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Q&A나 일문일답 형태로 해서 채널 멤버십 전용으로 또 따로 오픈을 할 테니까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M&L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